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최근에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총 3종목입니다. 금호 HT, 그리고 Q캐피탈, UNI.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다 쌍용차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에디슨 EV가 거래 정지 딱 직전에, 저도 이제 급락한 상태에서, 매매를 좀 최근에 이제 가장, 요 에디슨을 이날부터 좀 매매를 하고, 이때 이제 매매를 하고 다 마쳤고요. 요거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이제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을 저도 매매를 하고 또 대응을 오늘도 했었는데, 자,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어떻게 좀 매매를 했었는지 한번 매매 복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리기로 했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진행한 카운터 어택 교육 채팅방입니다. 유리님께서 이 기본 강의를 이미 수강하셨어요. 오는 토요일날 기본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하시고요. 기본 강의 수강 후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종목은 매매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정말 큰 수학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제 제가, 요거 미리, 잠시만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어디 갔죠? 남선 알미늄가, 잠시만요. 네, 요건데, 자, 어제 제가 막판에 종가 베팅으로 해서 좀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시작부터 급등했죠. 그래서 10% 수익 확정을 짓고 좀 흐름 지켜보다가 시가 이후에 좀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공략을 했어요. 공략을 해가지고 또 6%뭐 이 정도 확정을 짓고 이 다음에는 공략했지만 그냥 뭐 짧게 좀 끊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략할 곳은 없고요. 쌍방울이 자, 최근에 쌍방울 제가 계속해서 좀 보고 있었죠. 쌍방울 매도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점상 달려나갔었던 이 쌍방울이 오늘 시가가 어때요? 0.76%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요 채팅 내역을 또 보여드릴 텐데, 저는 오늘 장 초반에만 집중을 했어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제가 초반에만 좀 대응을, 자, 이게 오늘이에요. 4월 5일. 보시면은, 자, 저도 이제 뭐 장 초반에 빠르게 매매한다고 뭐 아예 뭐 시작 전부터라든지 뭐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채팅을 못 하는데 9시 7분에 자, 남선은 훌륭하다. 쌍방울 그룹주 하락했다는 반사 이익. 제가 최근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쌍방울 어제 또 올려드린 부분이에요. 쌍방울 할인 과거에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당시에 제가 어떻게 좀 매매를 했는지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는지 항상 이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연결고리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영상 제목이 할인을 빠르게 매도하고 쌍방울을 바로 매수한 이유거든요. 당시에 하림이 같이 좀 참여를 한다라고 했다가 아니다 라는 기사가 HTS 상에서는 좀 노출이 늦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하림을 좀 빠르게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림하고 쌍방울하고 경쟁 구도였어요. 근데 하림이 갑자기 빠집니다. 그럼 누가 올라가요? 쌍방울이 올라가요. 과거에 그랬고 오늘 어땠어요? 쌍방울이 점상을 달리다가 요게 상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최근처럼 상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파락은 아니죠. 어제 종가 대비 살짝 0.76% 상승 출발하는 모습 속에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뭐 물론 이제 쌍방울이 달리면서 남선도 이제 급등을 했지만 UNI. 오늘 쌍방울이 급락할 때 UNI 급등했잖아요. 또 금호 HT도 그 에디슨 컨소시엄 뭐 참여 의향 내비치면서 금호 HT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선 알미 그래서 쌍방울 그룹주가 처음에 굉장히 조금 출발이 좋지가 못했고 그래서 남선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남선을 이렇게 좀 확정을 지었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쌍방울 관련주들도 집중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단 광림은 시가 재돌파, 남선 여기도 나와 있죠. 광림이 오늘 비교를 해서 반드시 좀 복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비교를 해서 그 광림하고 비교를 해서 복귀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위에가 남선알루미늄이고 뒤에가 광림. 결국에는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같이 하라 그랬지만 장 초반의 움직임은 남선이 올라가면 광림 빠지고, 광림이 올라가면 남선 빠지고, 광림이 빠지면 남선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장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 매매하시는데도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쌍방울은 아까 좀 보여드렸죠. 그냥 오늘 좀 정리를 했었고요. 쌍방울은 쌍방울은 오늘 시작과 함께 베팅을 하기도 했어요. 갭이 오늘 높지가 않았죠. 베팅 추가 매수도 하고 일단 매도를 하고 요 구간에서는 공략할 필요가 없죠. 공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쌍방울이 대장이 아니다. 대장격이긴 하지만 광림 그리고 나서 쌍방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요정도, 요것도 꽤 큽니다. 시가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일단 저는 오늘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 하고, 그죠? 요 부분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이제 광림이에요, 광림. 광림도 요건 조금 아쉽게 매매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 5% 이상 그래도, 욕심을 냈죠. 제가 매수하고 10% 이상, 14% 이렇게 올라갔는데, 계속 욕심내다가 흔들림에 요거는 좀 확정을 지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산업. 미래산업도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가장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좀 나가봐야 됐어가지고 오늘 아침 사장님께서도 남선알루미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 들어가셨어요. 카운터텍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베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날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이미 수강하신 분들 그 밖에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큐백스 님께서는 쌍방울 이렇게 매매 좀 하신 것 같고 자, 그리고 윙가님께서도 카운터텍 강의 이미 수강하신 분이죠, 그죠? 자, 오늘 거래 정지였고요. 남선알루미늄 집중해 볼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아쉬웠던 게 정구님께서는 남선알루미늄 일단 한 템포 기다리셨다가 또 요 자리에서 또 기가 막히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 9시 제가 한 45분인가 좀 밖에 나갔어요. 오늘 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광림하고 미래산업. 요거를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나가야겠네요 했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좀 나가면 좀 대응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전량 좀 매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본 타임이 여기가 9시 40분이죠.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부터 무려 한 30%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40%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 뒤에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저도 나름대로 괜찮게 이것도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한번 손절한 적도 있어요. 일단은, 자, 요 장 초반에 여기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광림도 빠지고 쌍방울도 다 빠졌습니다. 쌍방울 반짝하고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남선알루미늄이 급등을 했었던 딱 타이밍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쌍방울과 광림이 치고 가니까 저는 광림도 매매를 하긴 했지만 미래산업을 요것도 좀 꾸준하게,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 그리고 본절, 그리고 요 구간에서 2, 3% 짧게, 그리고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요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 보여드릴게요. 자, 미래산업, 결국에는 한 10%대,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고,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정말 요런 자리도 좀 다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림에 저는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종목 차트에 철저하게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끝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더라면 이런 구간에서 저도 매도를 함께 좀 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요거는 광림, 요건 다른 계좌예요. 광림, 아까 앞서 광림을 두 계좌로 좀 매매를 했었는데 요걸 좀 더 매매를 많이 했죠.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보시면은 요것도 요 계좌를 한번 광림 요때 한번 손절했습니다. 한 3% 정도 손절했던 것 같아요. 요때 제가 좀 급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매일같이
뭐 산다고 다 올라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좀 하고 요 시가를 회복해 주는 모습에서 눌림 그리고 좀 잡아봤는데 요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요 영상도 반드시 보세요. 어제 요거 사실 어제 제가 단기 과열 예고 공시, 지정 공시 요거 좀 수식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매매 복귀도 좀 몇 종목, 두 종목인가요? 살펴봤거든요. 이 수식, 검색기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잘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기본이다.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좀 어제도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짤을 아닐 때 매수를 하고 나서 벗어나면 그 매수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좋게 바라봤는데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 정리해야죠. 어쩔 수 없이 자를 땐 잘라야 된다. 그리고 자르고 나서도 내가 더 높은 가격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더 위에서라도 확실한 모습이라면 이렇게 베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제 복수를 바로 했죠. 7%, 뭐 8%, 뭐 10%대까지 확정을 다 지어주고, 그리고 이때 또 추가 매수 했다가 이때도 비중만 좀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 해서 결국에는 요것도 다시 한번 거의 뭐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역시 요것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왜? 나가봐야 되니까. 9시 40, 제가 한 40분 정도까지만 매매를 좀 마쳤고요. 그 이후에 광림도 뭐 올라갔어요. 광림도 뭐 요 정도, 뭐 10% 이상 시세가 나왔고, 미래산업이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이 오늘 굉장히 좀 아쉬웠던, 어제 EM플러스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어제 제가 마지막에 왜 이 종목을 베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쌍방울 컨소시엄이 아니라 얘네들만의 어떤 컨소시엄을 좀 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베팅을 좀 했던 건데, 이거 어때요? 어쨌든 이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어쨌든 같은 테마죠. 같은 테마. 컨소시엄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테마예요. 이 재료가 쌍용차 인수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제 쌍방울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급등을 해 나가고 있고, 요 종목이 상한가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하니까 EM플러스도 역시나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다행이죠. 만약에 제가 더 후발주 쌍방울 관련해서 뭐 비비안이라든지 나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홀딩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제가 기본 특강에도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발주는 저는 웬만하면 후발주는 당일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보유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부분 뭐 자세하게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후발주는 대장이 깨지면 후발주 작살납니다. 그래서 나노스 결국에 이것도 뭐 이렇게 좀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EM플러스도 그래서 일단 리스크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과 함께 정리를 바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아까 9시 40분이었나요? 뭐 그 정도까지만 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없어요. 그냥 이제 여기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께서만 이렇게 얘기가 있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이렇게 좀 매매 복귀만 살펴봤는데도 또 시간이 훌쩍 10분 이상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쌍용차 관련해서만 마저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저도 좀 물 좀 마시고 나머지 섹터는 2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호 HT도 참 할 말이 많아요. 오늘 요것도 아쉽네요. 요거 어제 제가 금호 HT를 말씀드렸거든요. 금호 HT를 보시면은 요거 제가 밖에서 전 아직 밖입니다. 이게 어제 올려드렸던 겁니다. 어제. 자, 풍원정밀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풍원정밀. 요것도 일단 차트 지금 흐름 관심있게 어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흐름이네요. 자, 어제 금호 HT가 현대사료. 자, 항상 이 모습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자, 금호 HT는 최근에 에드바이오텍하고 그리고 현대사료 관련주로 같이 뭐 뉴스도 나오고 움직임을 줬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현대사료가 급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함께 급등을 했었고요. 현대바이오가 꺼지니까 지금 에드바이오텍도 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현대바이오가 하락을 하고 에드바이오텍도 역시 하락을 하는데 이 맨 위에는 금호 HT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까? 자, 그런데 어제 역시 현대사료는 빠지고 있고 에드바이오텍도 그냥 음봉입니다. 요게 이제 현대사료가 급등하면 에드바이오텍이 좀 또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금호 HT가 어제는 시가가 13%였어요. 갭을 이런 갭 개인들이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갭을 높게 띄우고 밀렸다가 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어 가지고 장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현대사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갭을 띄우고 출발하고 하락 이후에 밑꼬리 만드는 모습인데 이거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좀 미리 있네요. 제가 어제 상수도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주철간, 동양철간 11시 33분인데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요게 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동양철간도 매매를 다 했죠. 동양철간 계속 급등을 하고 있네요.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요거 나중에 보고요. 자, 그래서 일동제약이 상당히 일동제약이 아니라 금호 HT가 오늘 그러니까 일단은 자, 왜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이상하다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도 요거 개인들이 만들 수 없다. 뭔가 특이하다. 그리고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딱 포착이 되면서 급등을 딱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좀 시장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요게 아마 그냥 바로 오전에 포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매매하신 분들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 차트가 좀 미리 말을 좀 해주고 있는 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 좀 움직임을 주고 시세를 계속해서 좀 내면서 마지막에 좀 분출을 했는데, 자, 금호 HT 하면은 이제 요 종목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이제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 제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종목이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바로 누구죠? 금호 HT. 지금 요것도 쌍방울도 그렇고 얘네들도 워낙에 예전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좀 장난을 많이 쳐요. 그리고 얘네들 거래 정지되고 있는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집중을 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내일 화일약품이 시간에서 보니까 3.5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금호 HT고, 최근에는 우리 바이오 이런 종목들과 함께 마리아나 관련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아직 차트가 죽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금호 HT가 어떤 모습을 그리냐에 따라서 오늘 좀 매매를 못했지만 요거를 좀 주력할 수도 있겠고, 저는 화일약품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니까 UNI도 급등을 했어요. 어쨌든 쌍방울 관련해서 네, 이제 시세를 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변동성을 밑으로 결국 음봉 마감을 했는데, 같이 또 함께 움직일지, 아니면 내일 요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또 조정을 줄지, 아니면 얘네들이 급등을 하면서 얘네들이 또 시세를 주다가 조정을 받을지, 그건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거랑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려다가 그냥 좀 영상을 바로 그냥 녹화를 했는데,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오늘 요거죠. 에디슨 측에서 쌍용차 포기 인수 안 한다. 대법원에 이제 특별 항고,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시장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금호 HT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 조건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그러한 어떤 조건을 또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로 한두 군데 기업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큐캐피탈도 최근에 제가 매매를 해서 큐캐피탈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근데 요게 좀 오일선을 좀 과도하게 좀 벗어나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네. 자, 큐캐피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이러한 어떤 음봉이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좀 박스권 좀 요런 자리까지도 힘차게 좀 힘이 들어와서 체크는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 요 종목도 제가 좀 시장 참여를 했으면 뭐 관심 있게 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략을 하셨어요. 큐캐피탈 많은 분들이 공략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큐캐피탈도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는 없지만 요게 단일가도 지정이 됐네요. 단일가 지정이 됐고, 뉴스는 없지만 요거 관련해서 뭐 시장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큐캐피탈 가족회사죠. 관계사들 지행코 그리고 뭐 큐로컴, 큐로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앞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은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더 좀 남았어요. 요것만 해도 벌써 20분인데, UNI가 일단은 차트상 위치는 참 모르겠어요. 차트는 너무 깨져가지고 일단 너무 깨져서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금호HT와 하일약품 이렇게 보면서 또 큐캐피탈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요거는 이제 UNI는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보조 지표로서 볼 것 같습니다. UNI가 급등을 하면 어쨌든 에디슨 쪽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니까 얘네들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조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광림이 어쨌든 오늘 시세를 주고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이면서 어쨌든 그래도 급등주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 시간에서 4% 올랐습니다. 내일 좀 또 갭만 띄우고 뭐 바로 시세를 이어나갈지 조정을 받을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5일선을 좀 어떻게 좀 지켜가는 가운데라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제가 어제 정리를 해 드리는 포스팅에는 이번 주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쌍용차 측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 타면서 또 한번 조정을 보이다가도 움직일런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오늘 이 대장주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조금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근에는 요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를 좀 봤다면 이제는 광림, 쌍방울 위주로 당연히 좀 봐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뭐 미래산업 정도까지는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두 종목이 그냥 차트 아무런 그 재료를 제외하고도 요게 쌍용차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좀 차트상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또 요거는 그냥 미래 ING는 그냥 보합 출발을 해서 그냥 밀어냈어요. 크게 변동을 요거 보였나요? 이렇게 그냥 급락을 시켜놓고 크게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크게 나왔나요? 나왔긴 나왔는데, 요런 종목들만큼,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미래 ING라는 종목도 최근에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요게 쌍방울, 비비안, 이렇게 지분 부과, 미래 ING는 그 쌍방울, 나노스, 비비안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래 ING도 일단 여기서 한번 5일선 살려내는 가운데 이렇게 좀 양봉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쪽에 이런 자리죠. 계속해서 좀 꼬리를 달았던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최근에 뚫어주고 좀 생명선 이런 구간 자리 지키면서 반짝 올라가고, 오늘 지금 쌍방울 그룹주 흔들림과 함께 시를 주다가 흔들렸는데, 네, 이것도 바로 한번 이렇게 딱 먹으면 참 좋은 자리거든요. 아니면 조정 짧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 자리 크게는 생명선, 그리고 5일선, 그리고 바로 좀 음봉을 잡아먹는 게 이제 가장 좋겠고, 그래서 요 두 종목 이렇게도 이 대장주와 함께 체크를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EN 플러스도 일단은 5일선 살아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남선 알미늄가 내일 거래 재개가 돼요. 요게 또 어떻게 될런지, 남선 알미늄과 함께 이제 봐야겠고, 마니커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보고, 네, 23분 됐는데,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요, 이제, 다른,
네, 섹터, 테마별, 관심 종목들, 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 2부 영상으로 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모르는 건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거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요 정도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